자, 이제 공직윤리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할 텐데, 출제 포인트에 두 가지가 나와요.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정하고 충성 정도. 자, 일단은 공직윤리의 개념부터 보자. 자, 공직윤리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는 국가 일을 얘기하죠. 국가 일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공무원 신분상 지켜야 할 각종 행동 규범, 이것을 소위 지금 얘기한 공직윤리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윤리의 특징에서는 6번만 보자. 6번.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공무원 신분을 대표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근로자보다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더 높은 윤리 수준을 요구한다란다? 요구한다. 그 표현 숙제에서 가져가세요. 뭐 일반 국민보다 낮은 윤리 수준 그럼 틀리겠죠. 자, 그거 봤으면 내려가서 이번에 내용 보시면은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정리해놓고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자율적 기재, 두 번째 법령적 기재가 나왔고, 세 번째 다음 페이지에 충성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충성 하단에 나와 있죠. 자, 그럼 다시 원위치에서 자율적 기재부터 내용을 좀 보자. 자, 자율적 기재는 1960년대 채택된 공무원 신조, 그리고 80년대 선포된 공무원 윤리 헌장에서는 공무원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무원 되면은, 자, 거기 들어보자. 원래조회라고 하죠. 원래조회 했을 때 총무팀장이 나와서 뭘 하냐면은, 지금 얘기한 공무원 신조를 낭독해, 공무원 윤리 헌장을 낭독해,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나라에는 경애와 발전을 해가지고 6가지의 원리 원칙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행동해야 할 것, 이게 지금 얘기한 자율적 기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 신조나 공무원 윤리 헌장은요, 시험 문제 안 나와.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는 나와. 면접 볼 때는 가끔 여러분 행정학 교수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지만 이제 일반 시험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율적 기재가 뭔가 개념만 이해될 것. 알았습니까? 자, 그렇지만 그 밑에 법령적 규제가 나와요. 이건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사항을 얘기하는데 한 장을 넘겨보자. 자, 세 가지 형태로 나눠놨죠. 맨 위에 직무상의 의무, 두 번째 기본적 의무, 세 번째 신분상의 의무, 세 가지 형태로 나눠놓고 있다. 자, 맨 앞에 직무상의 의무 자체는 이는 공무원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 수행하면서 직장 이탈할 수 없어요.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두 번째, 영리업무 종사할 수 없고 겸직 금지할 수 없겠죠. 뭐 공무원 신분을 갖고 다른 회사의 민간 기업의 회사 직원 신분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어요. 겸직 금지고. 일반 국민들한테 친절 공성해야 되겠죠. 상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 중립의 의무, 이것은 직무상의 의무고, 기본적 의무를 대표하는 성실이야. 그래서 옆에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다음에 신분상의 의무를 대표하는 것들. 자, 여러분 공무원 되면 선서해야 돼. 선서해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선서 의무, 비밀 엄수, 청렴, 품위 유지, 영예의 제한,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의무가 바로 신분상의 의무를 대표하는데, 거기 신분상의 의무에다 적어봐. 정말 품위 있는 영비천 이렇게 적으세요. 신분상의 의무에다가 화살표 놓고 정말 품위 있는 영비천. 정말 품위 있는 영비천. 자, 정은 뭐야? 정치운동 금지 의무. 품위 유지. 품위 있는 품위 유지 의무. 영비천. 영예의 제한. 비밀 엄수의 의무. 천은 청으로 청렴의 의무. 됐습니까? 나머지 두 가지 선서하고 집단행위 금지 의무는 별도로 이어두시고 여러분들. 예, 이것도 이제 지금 신문상의 의무인데 과거에 좀 나왔다가 최근 문제가 약간 격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찌든 간에 좀 가져가는 게 안전하겠죠. 그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충성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조항이 아니라 의무조항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의무조항은 그 충성 안 들어가. 충성은 별개의 선언문이야. 자, 충성 나온 거 봐. 로얄티. 이때 충성은 특정 위정자나 대통령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뭐로 나왔어요? 헌법의 기본 질서, 국가 이념에 대한 헌신 나오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민주주의가 바로 뭐야?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본 질서, 국가 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 이념에 헌신하는 것을 충성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공무원이 충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충성심사 그러는데, 이 충성심사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그 세 번째 줄 끝에 밑줄 거 신원서예요. 여러분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잖아. 그 면접 보고 난 다음 여기 보자. 면접 볼 때 면접 서류에 여러분들 제출할 게 여러분들 그 신원 조회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는 하는 데도에 관한 데가 있는데 그 해관에 그럼 다 해야 합니다. 그럼 신원조회 경찰청에 의뢰를 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전과가 있으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적이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공무원 임용에서 제외가 돼. 전과 있는 사람. 다행이네. 그러니까 전과를 물론 전과라고 다 그런 건 아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그게 궁금한 사람들은 그 인천광역시 여러분들 그 인사팀에다 전화해가지고 저 이번에 공무원 임용이 하고 싶은 사람인데 제가 과거에 전과가 있는데 이런 전과는 임용 안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세히 얘기를 해줘 여러분들. 나한테 물어보지 마. 어디 전에서 물어보라고. 자, 하여간에 지금 얘기한 이게 신원조예요. 근데 신원조에는 두 가지의 대립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가 전체 안보를 위해서는 신원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 안보와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대립 문제가 발생한다까지 내용 정리.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 확립 방안 보시면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2번 별표. 보수를 좀 올려주는 거. 보수가 열악하면은 생기형 부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보수를 좀 적정화시키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둘째 놈 그 친구놈이 그 단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근데 학교에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 학교니까 깜짝 놀라서 너 이름이 이제 심혁인데 웬일이냐 하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아버지라 그러지 친구 아버지니까 아버지서 너 어떻게 지내냐 취업했냐니까 취업했대. 그래서 어디 됐냐 하니 컴퓨터 공학과는 취업 잘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 개발 그런 데면 돈 잘 벌어. 뭐 초봉이 여러분들 6천 이렇게 돼. 그래서 거기 그런 데들한테 아니래. 뭐냐 소방공무원 됐대. 깜짝 놀랐어요 소방공무원. 근데 소방공무원이 이게 평균 수명이 52세야.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 화재 진압도 나가야 되겠고, 그 여러분 119 구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진짜 구조할 때도 본인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화재 진압 시는 굉장히 위험한 게 화재 진압할 때 여러분들 이 가스잖아. 가스가 이 목에 넘어오면 여러분들 이게 이 생체 기능을 파괴하는 게야. 생리 기능, 신경세포를 파괴해가지고 여러모로 수명이 단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너 그 힘든 걸 왜 하냐니까 공무원 컴퓨터 공학하고 전공이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데 자기 적성은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쪽으로 일할 생각이 전혀 없고 공무원이 되고 싶었는데 공무원도 너무 또 보니까 힘들고 보수도 만만치 않고 보수가 많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왜냐라고 보니까 소방공무원이 보수가 높다는 걸 알았대. 초봉이 한 340만 원 정도 돼. 많지? 연봉이 4천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버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됐다 그래서 내가 너 아버지가 소방공무원이 어떤지 알고 얘기하자니까 잘 모르고 얘기하셨대. 되고 난 다음 보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반대한다고 다시 그만두라고.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뭐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보수가 높아서 갔대. 그러니까 보수가 좀 적으면 여러분들 공직을 이용해서 부패하는 경우도 있었어. 있겠지. 이번에 이제 보수의 향상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5번도 별표. 징계제도의 강화 별표. 자, 여러분들 여기 들어보자. 세계 최고의 부패가 없는 나라를 얘기할 때는 스웨덴이 1위고 2위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야. 아시아권에. 싱가포르 알죠? 싱가포르가 강력한 여러분 부패가 없는 나라로 유명한데 이 나라가 부패가 없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뭐냐면은 공무원 보수가 일반 대기업 보수보다 높아. 1.5배가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에 4천 그러면 거의 6천만 원 줘. 공무원 보수가.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리고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사형이야.
공무원이 부패하잖아, 사형시켜. 그러니까 이건 당근과 채찍과 관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징계제도의 강화도 공직윤리 확립의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 표현이에요. 두 가지 정도 내용 좀 가지고 가세요. 자, 말씀 이제 오른쪽에 공직 부패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직 부패 자체는 다양한 형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개념을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 개념의 동그라미 2번에 세 가지의 요소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바로 뭐냐?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행위란 말이 나와. 공무원 직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불법 행위를 야기했다. 이건 몽땅 다 지금 부패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직무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 동시에 공익을 침해해서, 그럼 이때는 부패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공무원 직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을 침해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공직부패라는 개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념 암기라는 게 아니다. 한번 읽고 이해들어오는 얘기야.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정리할 게 부패 유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 내려가서 여러분들 뇌물수수, 공금횡령, 족벌주의와 성실주의 세 가지가 나오죠. 이 뇌물수수가 가장 전형적인 부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일명 거래형 부패라 그래. 거래형. 그러니까 일반 시민과 거래하는 걸 얘기해요. 기업과 거래하는 것들. 그래서 이 기업과 거래하는 부패를 외부부패라고 한다. 외부. 그래서 뇌물수수에다가 외부 부패라고 적어라. 뭐란다? 외부 부패. 그러니까 관리와 국민 사이 형성된 부패야. 두 번째 공급 횡령을 얘기할 때는 공직자가 여러분들 내부에 있는 공금을 횡령함으로써 국고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들 공급 횡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급 횡령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걸 다른 말로 사기형 부패라고 그래요. 무슨 부패요? 사기형 부패. 이건 내부야, 외부야? 이거는 내부 부패죠. 내부. 공직 내부에서 공무원 스스로 하는 거 아니야. 자, 족벌주의, 정실주의 자체가 나온 이것을 다른 말로 후원형 부패라고 그래요. 뭐란다? 후원. 누굴 후원할 때 후원형 부패.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정책 이익과 관련된 개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나하고 인척관계 있고 고등학교 친상, 동상들, 선배들, 후배들 이런 식으로 다른 국민한테 차별대하는 것들 족벌주의, 정실주의 부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3번 부패는 대부분 무슨 부패야? 이것도 내부야, 외부야? 외부죠, 외부죠. 다른 국민한테 차별대하는 거니까 당연히 외부패로 봐야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외부패. 자, 그리고 이제 날개에 보시면은 부패를 또 직무유기형, 후원형, 사기형, 거래형으로 해석을 하는데 2번, 3번, 4번은 좀 전에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잖아. 그럼 직무유기는 여러분들 관료가 여러분들 직무를 게을리하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직무유기하는 것도 부패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무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2시에 물 뛰러 갔어.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 자체가 자리를 비웠어. 그러니까 잠깐 자리 비웠다고 얘기해. 그래서 기다렸어. 1시간 돼도 안 와.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 그냥 혹시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어떡하냐 여러분들이 그때 화를 내는 게 아니 당신네들 부패 가운데 직무 유경 부패 당신들 부패하는 거 아닙니까? 큰 소리 얘기하는 게 자꾸 얘기하면 안 돼. 작게 하면 안 돼. 당신들 지금 직무 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직무 부패 아닙니까? 크게 얘기하면은 거기 여러분들 관공서에 여러분들 있는 기자들이 와. 건싸고 다 와. 그럼 공무원들 사색이 된 난리 여러분들. 여러분들 1순위로 다 해줘. 방법 얘기해줬다. 큰 소리로 얘기해라. 담당자 없다 그러면 크게 뭐라 그래라? 직무 유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자, 옆에 있어요.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국민이기 때문에 큰 소리 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갑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자, 옆에 있지. 맨 위에 정치부패, 행정부패. 정치부패를 다른 말로 권력형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이전 단계에 권력을 행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얘기해요. 그다음 상층부라고 적어놔. 상층부. 그 상층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정치부패예요. 행정부패를 얘기할 때는 생계유지형 부패, 이걸 생경부패라고 그러죠. 그 하층부, 하위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행정부패입니다. 자, 그 밑에 우발적 부패, 우발적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돈 처먹을까 돈 처먹는 거, 이 바로 우발적 부패 여러분들. 근데 체제부패, 제도부패는 부패가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체제 내에 만연된 걸 얘기해, 제도화된 걸 얘기해.
그러니까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부패를 저지른 사람은 조직의 옹호를 받고 부패 정직한 사람은 왕따를 당해. 가끔 여러분들 우리가 경찰 영화 보면은 부패한 경찰이 오히려 경찰 조직 내부에서 옹호를 받고 부패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 자체가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건 경찰 내부에 부패하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만연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이게 체제 제도 부패예요. 자, 그 밑에 여러분들 백색, 회색, 흑색 부패가 나왔는데 사회성은 다수가 용인이라는 부패를 백색 부패라고 얘기하고 흑색은 다수가 처벌을 원할 때 흑색이라 그래. 일부는 처벌, 일부는 용인하는 부패, 그것을 회색 부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해했습니까? 선생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한 학기 끝나고 나면은 담당 우리 선생님한테 아니면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학생들이 떡을 해가지고 떡을 돌리는 경우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책거래에서 보통 떡을 옛날에 돌려서 그러면 책을 떡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돈을 각출해야 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씩 각출해가지고 30명이다 하면 3만 원만 들어 떡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건 하여간에 여러분들 학생은 돈을 걷어가지고 선생한테 뭐 해준 거 아니야?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부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럼 당연히 교사가 떡을 먹었으니까 처벌을 나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건 학생들 자체가 정성껏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 이런 게 바로 회색 부패예요, 여러분들. 이해했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됐고 여러분들 각국 부패 방지 사례 보지 마시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나라의 부패 관련 법률이 나와요. 그래서 그 670페이지에 공직자윤리법 나와 있죠. 옆에 이제 맨 위에 부패 방지 길잖아. 부방법이라 그래. 부패 방지법, 부방법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가져가야 돼.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에 막 섞어서 막 나와.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과 국가공무원법 섞어서. 그래서 재산 등록의 의무 나왔죠? 그 밑에 재산 공개의 의무 나왔죠? 그럼 이런 것들은 아까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가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공인법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냐? 근데 재산 등록은 맨 위에 4급 이상이야. 몇 급 이상? 4급 이상 밑줄. 자, 내가 재산 공개를 얘기할 때는 세 번째 1급 이상이야. 1급 이상. 1급 이상. 자, 내가 선물 수수 신고는 보자 여러분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그러니까 뭐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외국에서 선물을 받아서, 내 선물 금액 봐봐. $100 우리나라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지체 없이 국가기관에 신고하고 당의 선물은 국고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거기 얼마나 그랬어요? $100 10만 원 이상이라고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답답한 게 여러분의 박근혜 씨 탄핵돼가지고 구속되기 전에 여러분들, 박근혜 여러분들 뭐 청와대 뭐 여러분들 외국에서 선물 받은 게 뭐 있고 나오는데 그 사실 선물 받은 거는 다 지금 이게 공인법에 근거한다. 그러면 국고로 몽땅 다 귀속이 돼야 돼. 돼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버섯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기자도 몰라. 이게 지금 얘기한 공인법 자체에 위배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뭐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이것도 좀 문제가 내가 볼 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선물 신고고 취업 제한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 거기 첫 번째 줄로 한 거 보자.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이내 담당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체에 취업할 수가 없어요.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인데 거다 적어놓자. 4급 이상.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4급 이상. 아까 제가 4급 이상은 재산 등록 의무자라고 얘기했지. 재산 등록 의무자에 대해서 취업 제한이 있는데, 자, 거기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퇴직 공무원들은 여러분들 등산을 많이 가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인천분들 등산 가장 많이 가는 게 어디가? 계양산 제일 많이 간가? 계양산 많이 가잖아. 여러분들 계양산 가봤죠? 안 가봤어요? 그럼 산에 한 번도 안 가봤어? 한 번도 안 가봤어? 어디 가봤어, 산에? 어? 계양산? 인천은 계양산 말고 또 있잖아. 우리 소영이 어디 산에 안 가봤어? 좀 산에도 안 가봤을 것 같아.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그거 하래. 여기 보세요. 기회가 되면 등산 가면 좋은데. 도시락 하나 싸고 챙장 책 들고 가방에 집어넣고 계양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막걸리 하나 시켜놓고 막걸리 차 하나씩 가가지고 막걸리 한잔 먹고 책 보면 살다 돼.
내려올 때 다 까먹지, 여러분들. 근데 술 먹고 공부한 거 다 까먹는다. 술 먹을 때 공부 진짜 잘 돼. 다음에 다 까먹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분명히 바퀴만 데 기억이 안 나. 꿈꾼 거 같아.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자. 퇴직 공무원들은 여러분들 하여간에 저걸 많이 해. 등산을 많이 다녀. 그럼 등산 내려올 때 꼭 하는 게 뭐냐면은, 오삼불고기에다가 꼭 막걸리 한 잔 먹어. 오삼불고기. 오삼.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 그래서 그냥 취업 제한에다가 화살표 오삼불고기 좋아. 오삼불고기.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이야. 앞에가 전, 뒤에 후야. 오삼불고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사익을 위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 이해충돌이야. 내 공무원이야. 내 공무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을 침해했다. 이게 보통 이제 이해충돌이라 그래. 그럼 이해충돌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나온 거예요. 이해충돌 방지 의무. 자, 그 다음 나온 게 여러분들 주식 매각 또는 신탁이란 말이 나오죠. 밑줄. 재산 공개 대상자입니다. 몇 급 이상? 1급 이상이죠. 자, 그러면 본인 및 그 이해관계 보유 총주식이 1천만 5천만 원 범위에 등장하는 금액 3천만 원 밑줄 초과할 때는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증권회사에 백지 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럼 증권회사는 2개월, 60일 이내에 신탁받은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현재 보자. 늘 3천만 원이란 금액이 커져고 이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직계 존비석도 포함이야. 직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석. 직계 존은 뭐야? 존은 위를 바라보는 게 존경할 때 위 어디까지? 할아버지까지. 비할 때 아래니까 손주까지 다 포함해서 3천만 원 초과. 이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문제가 된다. 공무원들도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비로 안 되는 게 맞는 게야. 왜냐면 공무원은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각종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해야 돼. 해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봐봐. 인천 어디 공무원도 여러분들 땅 자체 뭐 20억 땅 자체를 얼마짜리? 뭐 1억 5천 주고 사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120억 해가지고 차익을 얼마나 내겠다 그런 막 나오고 그러잖아.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 다음에 그런 정보 알면 나한테 얘기해줘. 자, 여러분들. 하여간에 여기 이제 3천만 원 초과입니다. 그 숙제서 가지고 가세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바로 뭐야? 공직자윤리법이야. 어디 나온 것? 공직자윤리법. 자, 그럼 옆에 부방법 나온 거 봐. 자, 부방법 자체에서는 여러분들 꼭 가져갈 게 세 번째 보면 신고자 보호 나온 거 있죠. 내부 고발자 보호라고 적어놔. 날개에다가 화살표 내부 고발자 보호. 내부 고발자 보호라고 적어놔. 신고자 보호에다가 날개에다 적던지 내부 고발자 보호라고 그럽니다. 내부 고발자는 내부의 부패 행위를 외부로 폭로하는 자야. 그럼 그들을 좀 보호해 줘야지 자신 있게 외부에 있는 비리 부패를 외부로 폭로해 안 해?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내용 나왔는데 내용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국민감사 청구를 얘기할 때 나온 거 보자.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했다. 부패 행위로 공의를 현재 제외했다. 그럼 밑줄 몇 명 이상의 연설 받아야 돼. 300명 이상의 국민 연설을 받아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감사원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비위 공직자가 아니라 비위 면직자야. 면직. 비위 공직자가 아니라 비위 면직자. 비위란 말은 비리 위법으로 면 잘린 공무원들. 알았습니까? 취업지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거기 5야. 퇴직 전 5년, 퇴직 후 5년. 알았습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 그 공직자윤리법에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은 5삼불고기 5년 3년 아니야. 이건 55야. 55. 알았어요? 그거 외워야 합니다, 날짜.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비면직자 취업 제한, 국민감사 청구, 내부 고발자 보호는 다 어디에 나온 거다?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패에 대한 접근 방법이 쭉 나왔는데, 자, 첫 번째, 도덕적 접근은 공무원 개인이 도덕성이 떨어져. 그래서 부패를 야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문화를 얘기할 때는 한 사회를 지배하는 관습이 부패를 수행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패가 만연된 것. 부패가 만연돼 있다, 이게 사회적으로. 공무원은 당연히 뭐 여러분들 급행료 받고 이런 돈 처먹는 것을 당연시해. 이게 바로 사회문화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전체 얘기했잖아. 화천 대유 사건의 법으로 공직이 썩을 때야 썩어서 거의 문드러져가지고 부패 냄새가 이제 악취를 지르는데 항상 그 악취가 우리 코에 만연돼 있는 거야. 여러분들 정육점에서 일하는 분들 고기 냄새 항상 만연돼 있듯이 이 우리나라가 부패가 정처럼 몽땅 부패가 돼버린 거예요. 위아래 할 거 없이 위에서 먹었으니까 아래도 처먹 안 처먹어. 처먹지. 이재명 씨 뭐 자신이 무죄 한다라는데 그 벌써 무죄라고 해도 우리는 의심을 해야 해. 하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패가 돼 있으면 그걸 의심을 할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동안 해먹었으니까. 이재명이 안 해먹는 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볼 때는 당연히 해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해. 하죠. 문재인 씨 그동안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나는 먹었다고 생각해요. 본인 모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들 청렴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도 여러분들 뭡니까? 우울증 걸려서 자살기도 했잖아. 자살까지 할 정도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치명적인 게 뭐가 있는 게야? 약점이 있던 거예요. 그걸 이명박이가 흔든 거지. 그걸 이명박만 알겠지. 안 그럴까? 왜 문재인이가 이명박 콩박 계속 먹이려고? 자기 노무현 그렇게 한 놈이니까 먹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게 사회문화 접근. 제도적 부패는 미치잖아. 법의 결함. 법의 결함이 부패를 야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네 번째 구조적 접근은 밑줄 잘못된 의식 구조가 부패를 가져왔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체제론적인 접근을 얘기할 때는 체제론적인 접근은 첫 번째 문화, 제도의 결함, 구조의 모순 다양한 요인.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을 종합해서 얘기한 게 체제론적인 접근이에요. 그 내용들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면으로 부패를 얘기한 것 체제론적인 접근. 다음 페이지. 자, 권력, 정치 문제 보지 마시고 8번 보세요. 맥락적 분석은 밑줄. 부패를 뭐렇게 발전의 부산물.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부패의 순기능을 인정한 사람이지. 기능주의도 부패의 순기능을 인정해. 그래서 근데 이 웃기는 게 기능주의에서는 여기 보자. 기능주의에서는 부패는 어디서 발생하냐? 후진국에서 발생해. 그리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부패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고 파악하는 게 기능주의야. 알았어요? 자, 기능주의는 화살표 놓고 여러분들 부패의 순기능에 따라서 후진국에서 등장, 선진국으로 진입, 자연적으로 소멸.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자연적으로 소멸한다고 파악하는 것들을 기능주의 분석을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패에 대한 접근 방법까지 내용 쭉 정리했는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한 거로 간주하고, 아까 제가 내부 고발자 보호 얘기했죠. 부패 방지법에. 그래서 여기 첨삭지대 내부 고발자 보호에서 우리가 한두 개 가져갈 게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자 개념 잠깐 보자. 여러분들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는 여러분들 내부 고발자를 조직의 보복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렇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 부패에 대한 통제는 정부의 비대칭성을 인하여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 부패를 통제하고 싶어도 내부에 있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완화하는 제도로서 만들어진 게 내부 고발이야. 내부에 있는 정보를 외부로 폭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울러 내부 고발은 밑줄 대외적 문제 제기예요. 대외. 그러니까 신문사, 야당 당사 가서 폭로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의 제기랑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부패를 보고 내부의 의 제기하는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 내부 고발자 보호제 핵심적인 요소가 네 가지가 나오죠. 고발자 신변을 보호해줘야 돼. 그리고 고발자 신분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고발한 사람은 책임도 감면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당신도 고발하면은 당신은 그냥 5년 살 거 그냥 형량 면제해줄게 이런 식으로 책임 감면. 그리고 당신 고발하면 포상금 줄게 보상도 있어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쭉 내려서 3번에 특징 나온 거 봐. 1번 내부자에 의한 자발적인 부패 통제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밑줄 이타주의, 외형은 이타주의야. 많은 사람들 이롭게 하게 한다. 이게 이롭게 한다, 타인을.
근데 실질적 동기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폭로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잖아. 실질적 동기의 다양성이란 말 나왔나?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비공식적 경로란 말 나왔나? 나오죠, 여러분들. 조직 내부의 개선하고 치는 것이 아닌 외부적 통로를 통한 대적 공표를 위한 기나서 안 나왔어? 나왔죠. 아까 외부 통로는 저거나 신문사, 방송국, 야당 당사, 점점. 신문사, 방송국, 야당 당사를 토대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들을 다 비공식적 경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기능이라 여러분들 한국에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았냐?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내부 고발자 보호 형태까지는 내용 좀 정리해서 가지고 와야 돼. 자, 내부 고발자 보호 여러분들 핵심적인 요소 아까 고발자 신변보호, 신분보장, 책임감면 보상 얘기했어요. 그리고 특징에 여러분들 이번에 이타주의 외형과 실질 동기의 다양성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공식적 경로야 비공식적 경로야. 비공식적 경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 책임과 통제 파트는 다 끝났고, 자, 여러분 점심들 식사하시고 점심 먹고 행정개혁과 기관 형성 파트 있죠? 뒷부분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자.